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교황선거, 콘클라베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할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키투스 함규진 교수님, 풀케르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봤는데 어떻게 두 분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풀케르 하니까 나중에 줄여도 풀박. 그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스키투스, 멋진, 풀케르, 훌륭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훌륭한 박광일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라틴어,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이어온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 교황선거 콘클라베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게 콘클라베 하면 추기경들을 한꺼번에 가두고 정해진 음식만 주면서 그렇게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가두고 음식을 정해진 그것만 주면서 이렇게 선거를 한 건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콘클라베가 방금 말씀하신 라틴어로 열쇠로 딱 잠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다 가둬놓고서 결론이 날 때까지 못 나와 압박 투표를 이제 강요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황을 뽑아야 되는데, 또는 다른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결론을 빨리 못 내면은 이제 음식도 잘 못 먹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교황 선거가 콘클라베 방식으로 됐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탈리아 북부 쪽에서 좀 많이 행해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역사 속에서 나왔던 콘클라베는 베네치아, 그래서 도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를 선거로 거기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제를 뽑는 방식에서 콘클라베를 처음 사용했고, 교황 선거에서 그 방식을 채용한 거죠. 그럼 이 교황 선거에서 콘클라베를 적용한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뭐 앞서 이야기하신 뭐 1172년? 교황 선거에 적용을 했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기록에 나오는 거는 비테르보에서 이제 교황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클레멘스 4세가 이제 서거를 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비테르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황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1268년부터 이제 교황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안 끝나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투표라고 하면은 짧게는 몇 초만 해도 끝나고, 그쵸. 길어도 몇 시간 정도면은 끝이 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테르보에 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교황이 빨리 자리를 찾아서 이 교황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두고, 그 다음에 음식도 최소한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결론을 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일설에는 이제 지붕도 뚫어서 빨리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당신들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혹시 그건 날씨가 안 좋을 때를 노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황이 선출이 되긴 되나요? 네, 선출이 됐는데 무려 2년 9개월 하고도 이틀 만에 선출이 2년 9개월 이틀, 거의 네. 3년이네요. 네, 3년이 걸려서 이제 선출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그레고리오 10세라고 하는 분이 교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 마지막에 시민들의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과정이 굉장히 유효하고 향후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74년에 리옹에서 열렸던 제2차 공회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클라베 형식의 교황 투표, 교황 선출 방식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가두는 거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사실은 감금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럼 뭐 빨리 뽑으라고 가둔 거예요? 콘클라베가 아직 딱 정착된 건 아닌데 이게 네. 1241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가 있으면 그레고리우스 9세 교황이 그러니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교황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황을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독일의 신성노마 황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자기 편을 교황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상황이라 그레고리우 9세는 좀 프리드리 2세 당시 황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기경들의 일부를 말하자면 이제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 황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추기경들만 가지고 뽑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틈을 타가지고 빨리 말하자면 황제 입김이 좋지 않는 선거를 치러야 돼 가지고는 그 이탈리아 귀족들이 그야말로 한 곳에 가둬버리고는 식사만 조금만 주면서 빨리빨리 뽑으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압박을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가 8월이었네. 그걸 또 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2달 동안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죽은 사람도 추기경도 나오고 진짜로요? 뭐 그냥 열병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첼레스티노 교황이 새로 뽑히긴 뽑혔는데 이 사람도 그때 하도 말하자면 아팠기 때문에 한 얼마 안 걸려서 또 죽습니다. 또 선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선거를 또 다시 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치러야 어렵게 되죠. 뽑았는데 예. 그렇게 돼버리면 또 다시 가둬놓고 또 선거 치러요? 추기경들이 완전히 학을 뗐잖아요. 네. 그래서 나 싫어 안 갈래 해가지고 안 모여요.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프랑스 추기경이든 뭐 이탈리아 추기경이든 안 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또 한 2년 정도 공백기가 뭐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콘클라베의 역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비하면 짧더라고요. 한 800년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전 같은 경우는 교황을 어떤 식으로 좀 선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선출, 그러니까 이제 뭐 주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후보를 선정을 해서 교황을 뽑는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교황이 이제 황제라든지 그 지역의 제후에게 의지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황제나 제후들이 교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넓히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들을 포함하는 이제 그 카톨릭에 있는 사제들이 볼 때는 정치의 압력을 받지 않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투표권자를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존재였던 추기경. 이 추기경들로 후보를, 그러니까 투표권자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니콜라우 2세 때 일어난 한 1059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클라베 이전에 일단 1차적으로 교황을 뽑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과거의 콘클라베를 알아봤다면 그럼 이제 현재의 콘클라베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것을 좀 지키면서 그래도 이제 첨단의 시대를 달리니까 뭔가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첨단을 달리는 현재 시대의 콘클라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롭게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결국 고칩니다. 그때까지는 3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째는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가지고 되는 경우. 결론이 안 나니까 누구한테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 그 세 번째가 3분의 2 이상의 추기경들이 투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방식인데 그 앞에 건 떼고 3분의 2의 추기경들의 표를 얻은 사람이 교황이 된다. 그런 방식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연령에 제한을 했는데 말하자면 교황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얼만큼 낮게 하느냐 그러니까 20세, 18세 뭐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거꾸로 80세가 넘어가는 사람은 교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선거 또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선거 또 해야 되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첼레스티노처럼 이렇게 며칠 만에 네. 죽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좀 민폐라. 그래서 80세가 넘어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세워놨었죠. 앞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추기경들이 다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추기경들이 한 나라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멀리 있는데 이 추기경들을
어떻게 한 번에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뭐 기차 타고 걸어서 오는데 석 달 동안 걸린다. 그러면은 이 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15일 했는데 최대 어쨌든 20일까지 기한을 두고 도착하는 추기경들이 일단 선거인단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는 로마에서 그리고 이제 바티칸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스티나 성당,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장화가 있는 곳이죠. 네. 어쨌든 거기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갇힌 셈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쇄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럼 뭐 물과 휴대폰 연락도 안 빵과 포도주만 제공이 되는 거죠. 연락은요? 연락은 이제 들어갈 때 뭐 기본적으로 그 장비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통신기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전파가 통하는지 그것도 다 검사를 해서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연필하고 그다음에 종이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외부의 영향을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아니 뭐 선거야 빨리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둬놨다고 치더라도 연락까지 차단하면서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어떤 종교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교황이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이제 사적으로 보면 우리 가문 출신이 교황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싸우고 그래서 무슨 부정선거에 금권선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통신기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발에다가 무슨 뭐 쪽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말씀하신 아주 간소한 음식만 주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음식에 대한 제한은 많이 풀렸다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음식이 있답니다. 풀리지 않은 음식이요? 닭고기 같은 건 안 된대. 닭이요? 꽃게요 닭? 왜요? 닭고기 속에다가 넣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계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그 닭 안에 뭐 대추랑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개 넣잖아요. 네, 뭐 대추로 뭐 그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투표에 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서. 근데 참 닭고기는 기발하다. 제한을 어떻게 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지? 누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과거 제도에서 하도 부정행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걸 밝혀내느라고 고생을 했다는데 교황 선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가 교황을 선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뽑혔는데 뽑힌 교황이 나 안 해. 난 싫어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 교황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사전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그쵸. 하는 그거부터 어떤 한다 선거 그랬잖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얘기했던 굉장히 어렵게 이제 교황이 되었던 니콜라 4세가 이제 선종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콘클라베를 열게 되는데요. 이게 앞에 이제 콘클라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연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뭐 얼마나 오래 걸린지 이번에 한번 봅시다. 뭐 2개월? 아까 2개월 만에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잠깐만. 그래 2주 2개월은 아닐 것 같고 2년? 또 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위 기간도 아니고 오. 주변에서 또 이제 아까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재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참지 못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수행하는 수사였던 피에트로라는 분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지금 교황 선출이 늦어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빨리 교황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뭔가 곡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를 뽑지 못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교황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피에트로라는 분이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뜻밖의 이 교황 선출 과정에서 이 피에트로 수사가
교황으로 선출이 못 됩니다. 살겠다. 생각지도 못하니까 교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몰래 숨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등을 지고 수행을 하고 있었던 수사였는데 수행자였는데 그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정치의 정면에 나서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을 거느려야 되는 위치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못한다. 심지어 나이도 지금 79이나 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양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교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이 되는데요. 바로 첼레스티노 5세라는 이름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교황이 되긴 되네요. 네, 교황이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되어서 여기저기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못하겠다. 특히 나폴레옹 카를로 2세 이런 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서는 아니 교황이 왜 정치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서 결국은 또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니까 결국은 나 여기서 물러날 테니까 새로 교황을 뽑았으면 뽑아라.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수도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결국은 이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교황이라는 존재다 보니까 사실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그게 개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임을 하는 데서도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반영되지 안 돼요? 않고 그들의 지지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사임을 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지지자들을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첼레스티노 이 5세 같은 경우는 사임을 하고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성에 갇혀서 몇 달 동안 계시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자리가 여느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교황 선거 콘클라베 이야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콘클라베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거인 전체의 뭐 3분의 2? 네. 그 3분의 2를 득표한 사람이 나오면 교황으로 선출된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없는 과정에서 선출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도 콘클라베는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후에 각각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4일째 될 때는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콘클라베 그러니까 교황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요즘도 다른 투표, 다른 선거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득표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1159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도 이제 그 독일 황제가 개입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한테 유리한 사람 뽑으라고. 근데 또 파당으로 갈라져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그 중에서 약간 좀 과격했던 사람이 에이씨 내가 교황할 거야 하면서 빨간색 특별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아 이제 사람이 교황이 됐구나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주색 옷을 내가 입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해가지고 이걸 잡고 생겼죠. 그래서 막 그러다가 둘이 짝 찢어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다행히 그 사람의 부하가 같은 옷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옷을 싹 입은 다음에 내가 교황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황이 됐다 해가지고 다 박수를 치고 또 그 사람이 마침 또 독일 황제가 밀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이 됐다 그러는데 남양이던 사람들 추기경들은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쵸. 말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로 뽑자 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알렉산드르 3세가 뽑힙니다. 뽑히지만 당연히 독일 황제는 인정을 안 하죠. 거기다가 추기경 전원들이 다 이렇게 투표한 게 아니라 소수가 말하자면 일부가 말하자면 뽑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뽑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우리끼리 하나 뽑자 해가지고 교황이 또 나오고 거기서 다른 데서도 나오고 그때 교황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유럽에 4명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서
한 20년 동안 계속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알렉산드르 3세가 교황이 되는 거로 정리가 되는데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한 3분의 2 정도는 득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을 교황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룰도 만들어진 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교황이다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일단 피워내서 그래서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그때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최근에는 콘클레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0세기 이후에 콘클라베가 9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3일. 하니까 가장 최근은 2013년에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그 사임을 하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현 교황이 이제 즉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는 이틀에 걸쳐서 5번 정도 투표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클라베 역사를 보면은 비교적 좀 이렇게 수월하게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을 적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투표함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병자 말하자면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추기경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둔 것이고 일단 표를 넣는 투표함과 그것을 수거하는 밑에 있는 투표함을 또 따로 둬요. 그리고 이렇게 뭐 틈이 있어서 거기다가 넣는 방식이 아니라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투표 용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름 적어가지고 그러면 띠까닥 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투표함은 뭐 이탈리아의 뭐 유명한 조각가라고 하는데 체코 보나노떼 그 사람이 특별히 디자인한 거라고 하네요. 디자인도 또 특별하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출이 됐어요. 그럼 알려야 되잖아요. 알릴 때 제가 그러니까 TV에서 봤나? 연기로 알리고 막 사람들은 앞에서 그 연기를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교황 이제 선출이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들면은 전 세계 이제 방송국들이 이제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을 보는 거죠. 주목하고 네,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흰 연기가 나오느냐,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느냐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면은 아이고 오늘도 투표에서는 선출자가 나오지 않았구나, 교황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흰 연기가 쫙 올라오면은 선거 끝. 드디어 교황이 선출되었다. 우리 이제 퇴근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흰 연기, 검은 연기? 네. 이 연기 색깔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애매했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흰 연기, 검은 연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1958년 콘클라베 때는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온 연기가 회색 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포터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뭔가 그러니까 불량품을 애매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각 방송국마다 오늘도 교황이 선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은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아마 이런 방송이 났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8년에 바오로 1세가 선출되었을 때는 8회였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연기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이제 스며들어갔고 어떻게? 여태까지 갇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추기경들이 콜록콜록.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적절한 화학 성분을 넣어서 명확하게 흰 연기, 검은 연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종을 땅 치면은 이거는 당신들이 보기에는 회색이나 다른 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흰 연기고 그리고 종을 쳐서 새롭게 교황이 선출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콘클라베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와 콘클라베 시스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선거학 인물 시간입니다. 콘클라베와 관련된 인물 오늘 어떤 분들을 또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먼저 작가님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콘클라베 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사건. 저기 그 로마의 이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또 종교가 다르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콘클라베를 짧은 시간에 2번이나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기도 네.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51년 사제 서품을 받고 그다음 69년에 이제 추기경이 되고 나서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 종교가 사회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인물이기도 하죠.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8년 콘클라베에 참여를 해서 바오로 1세 교황이 선출이 되는데
얼마 안 가서 곧 이제 선종을 하시게 되면서 다시 이제 또 콘클라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 참여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콘클라베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추기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오늘 여러 번 등장을 하셨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을 뽑고 싶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특징이 있으세요. 하나는 이분이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보통 그때까지 교황은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 분들이 됐고 안 그러면 뭐 어쩌다가 뭐 독일, 영국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폴란드는 사상 최초였어요. 그게 특징적이었고 그때까지 사실 가톨릭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잠깐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이렇게 또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과 협력을 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고향인 폴란드에 가서 그 당시 공산치하였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오셔가지고 방한을 하셔가지고 또 집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개인의 인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다시 좋아진 계기가 그분의 치세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거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콘클라베 방식을 최종적으로 수정했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만장일치와 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제거하고 3분의 2의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고쳤다 이분이. 그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말하자면 이게 그 지상에서의 말하자면 주님의 사도 그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만장일치로 뽑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각자의 뜻이 있고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있겠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제 3분의 2 정도만 지지를 받는 분이면 이분을 차기 교황으로 인정하도록 하자.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뜻을 더 잘 되새긴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분을 뽑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학 인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 선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종교 그리고 사회 모든 방면에서 선거의 역사가 참 깊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콘클라베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콘클라베 이야기 재밌게 준비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알찬 소식과 함께 선거학개론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